일본의 상황이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도 등 11개 광역지구에서 긴급사태를 선포했었습니다. 오는 7일까지의 시한으로 한 달 동안 유지될 예정이었는데요. 딱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긴급사태가 먼저 발효된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과 나중에 확대 발효된 오사카, 교토, 효고, 아이치, 기후, 도치키, 후쿠오카 등 7개 지역 가운데 도치기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장됩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연장에 맞춰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 사업 잠정 중단 및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긴급사태 연장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로 잡고 그 전에 감염 상황이 호전되면 조기 해제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조기 해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과 기업 등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 영업시간 단축, 이벤트 개최 제한, 재택근무 확대 등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대책 이행을 요구하고 관련 시책을 펴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습니다. 스가 총리는 1일 밤 관저에서 가토 관방장관, 니시무라 경제재생상 등 관계부처 강요들과 긴급사태 연장 문의를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당분간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네, 긴급사태 연장 방침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각 전문가들도 이 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직 감염 수준이 높고 의료 압박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긴급사태 연장이 필요하다. 사태 선포가 나름의 효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40여일 만에 신규 환자 수가 2,000명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8일까지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포의 한 달 연장으로 도쿄올림픽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림픽 예선 및 각종 행사 절차도 모두 취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30일에도 세계경제포럼 화상연설에 나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류가 코로나19에 승리했다는 증거로서 전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보내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확충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독도 도발을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내각 관방 직속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독도 연구 및 해설 사이트를 추가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일간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센가쿠 열도와 러시아의 쿠릴 열도 관련 내용에 독도 관련 내용을 보강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독도에 대해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새로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을 시대별, 주제별로 구성했습니다. 해설 사이트에 새롭게 게시된 자료는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는 전혀 아니고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소환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은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현지 전문가의 칼럼들도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증거 공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트를 만든 내각 관방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월 도쿄 도심에서 독도 영토 주권관을 재개관한 것도 이들입니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증거들을 공개하는 것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예천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국내 최초의 백과사전 등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북 예천군 예천박물관에 따르면 소장된 대동운 부근옥과 동서휘찬, 동국통지 등에서 울릉도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대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료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권문회가 1589년에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대동운 부근옥입니다. 대동운 부근옥 내용 중 섬, 사나움, 사자 등 일반 명사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울릉도가 국내 지명으로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선 전기 한국인들의 사고체계 속에서 울릉도가 일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료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본 학계가 조선 후기까지 우리나라가 울릉도와 독도를 잇고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네, 조선 만각설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조선 정부의 공도 정책의 결과 조선 사회는 울릉도와 독도를 망각했으며 17세기 안용복과 일본의 충돌, 19세기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인해 비로소 조선인들이 울릉도 독도를 재발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명백히 틀린 것이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독도사료연구위원인 홍문기 박사 역시 이번 자료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에 관한 지식이 지성계에서 유통 및 활용되는 사례로서 조선사회가 울릉도 독도를 망각했다는 일본 학계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자료이다. 이번 사료 발견은 일본이 펼치는 논리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공략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논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예천박물관은 보물 268점을 포함한 총 2만여 점의 유물을 확보해 국내 국립박물관 중 가장 많은 보물을 소장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22일 독도박물관과 함께하는 공동기획전에서 새롭게 발견된 울릉도 독도 관련 소장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누가 뭐라고 하던 대한민국의 영토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억지 주장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특히 경북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선 경북도 의원의 관련 주장을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를 분명한 한국 영토로 하기 위해 대마도 실질 회복 국민운동에 나서자. 정부와 경북도는 일본의 독도 침탈 등 역사 왜곡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마도 반환 주장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네, 대마도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래 우리 땅이었던 대마도를 찾자는 것이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주장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수도 도쿄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도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4명 파악됐다고 도쿄도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일본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후 도쿄의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도쿄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17일 206명, 5월 1일 165명을 기록한 이후 급감하면서 5월 23일엔 2명까지 줄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5월 25일 도쿄도를 비롯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흥가와 병원 등지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연이어 보고됐다. 급기야 이달 2일부터 매일 1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도쿄도는 이날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누적 확진자가 7,300명에 육박하게 됐다.
일본 방역 당국은 신주쿠 가부키초의 호스트 클럽 등 20물결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밤거리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긴급사태 선언 등의 조치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밤거리 외출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규슈에 이어 혼슈 중부도 폭우, 사망 실종 심정 지어든 1명. 일본 규슈 지방에서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혼슈 중부 지역으로 호우가 확대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기호현과 나가노현의 일부 지자체에 대해 한때 호우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며칠 동안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비구름이 혼슈 중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기호현 계로시를 흐르는 하천 히다가와가 흘러넘치면서 도로가 끊기고 고립되는 지역이 속출했다. 계로시에 따르면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차단돼 약 400가구가 일시 고립됐다. 나가노현에서는 8일 오전 국로 158호선의 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졌다. NHK의 집계에 의하면 규슈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59명이 사망했고 17명이 실종됐으며 5명이 심폐 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인명피해는 81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색 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폭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도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대피시설 운영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피난소에 골반지 상자를 이용해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으며 피난소 대신 친척집에 머무는 등 환장소에 사람이 밀집하는 것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트럼프 보우소나루 아베 코로나 대응 실패한 세계 정상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응에 실패해 골불견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나란히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 대통령들이 초기 대응 실패와 너무 이른 경제 체계로 심각한 감염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따뜻해지면 사라질 것이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 등 초기 방역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 6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3월 이후 뉴욕 뉴저지주 등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자 의료진과 지방당국은 제때 진단키트를 구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와 방호복 등 개인 보호 장비도 부족해 미국 정부는 독일로 수출 예정이었던 의료 물자를 납치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방역을 강화했지만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자 곧바로 5월부터 경제 정상화를 주창했다. 전문가들이 아직은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대선을 위해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한 그는 막무가내로 각 주지방정부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경제 체계의 미국 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해 지금은 매일 5만 명 이상 나오는 추세다. 현재 미국 내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당초 예측을 넘어 13만 명이 나왔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각 주에서 학교 문을 열도록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인데 등교가 재개되면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해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비책 없이 무작정 등교를 재개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감기에 불구하다는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역시 경제를 최우선시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독감이라며 경시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할 때도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등의 발언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브라질 내 확진자 수는 171만 명을 넘었고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주말마다 지지자들과 함께 경제 재개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지지층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쇄와 사회적 거리 등 규제 조치를 강화하려 한 보건장관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마찰을 빚다가 2명이나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보건을 희생한 브라질은 경제까지 잃고 있다. 제조업 활동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며 올해 브라질 통화 가치는 달러 대비 30%가량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진정되면 분노한 국민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보우소나루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 심지어 보우소나루 대통령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권이 레임덕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리우데자네이루 소재 싱크탱크인 이가라페 연구소 로버트 머가 소장은 그는 대중에게 자신의 코로나 양성 반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이는 그의 정권의 종말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베 노마스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대응은 아베 노마스크로 요약된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아베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지난 4월 1일 전국 가구에 세탁 및 재사용 가능한 전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성원이 2명을 넘는 가구에 대한 대책 미비의 비판이 일었고 그나마 배포된 마스크조차 크기가 너무 작고 한 번 빨면 너덜너덜해지는 등 품질 논란이 일었다. 비말이 100% 새는 등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에 오히려 마스크에서 벌레나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과부하 사태가 발생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환자나 진단검사나 빈병실만 기다리다가 자택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9%에 달했다. 코로나 대응 실패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8일까지 연속 6일째 1일 확진자 수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감염자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최근 2주간 1일 확진자 수가 50명 내외에 머무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